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안에서 알 수 없는 혐한 형상들, 그리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만 살펴봤을 때 뭔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C19로 인해서 이 사건이 폭하고 퍼져나갔죠. 우선 한국인을 무단 감금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를 착륙 불허하는 바람에 다시 급작스럽게 회항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걸었습니다. 2월 29일에.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 거의 한 달 뒤에 3월 21일에 비자 제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트남 인터넷에서는 혐한성 발언들, 사진들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에게 연봉을 삭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언론이 명령조로 연봉 삭감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한테 연봉 삭감하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꽤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이렇게 좀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게 국제대회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포뮬러 1 경기가 베트남에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도 취소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C19가 퍼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가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했던 포뮬러 1 경기도 취소 또는 연기될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혐한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베트남 정부의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댓글 부대를 동원을 해서 이러한 혐한 분위기, 이러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씌우기 그러한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같이 공산국가입니다. 똑같은 공산국가. 그래서 여론 통제, 조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것은 한국과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한국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베트남 뒤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은 베트남 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은 좀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코트라 보고에 따르면 보시는 표와 같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이 가장 많은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건수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적 금액으로만 본다면은 한국이 가장 1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연도별로, 최근에 투자한 연도별로 보면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투자액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동남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만 유일하게 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베트남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은 엄청난 금액을 사용을 하면서 베트남의 인프라 시설을 무상 건설했습니다. 실제 베트남 인프라 투자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조 원 넘는 ODA 자금을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1위 공여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노이의 상징 까오너떤 다리도 일본의 ODA 자금 541억 엔 규모,
하나 약 5,410억 원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덕분에 민간 사업권도 굉장히 수월하게 수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상위 5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3개 프로젝트를 일본계 자본이 수주했고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력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는 우리에게 실질적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 해양수산부가 4,5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붕따우 카이멧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굴지 건설사와 항만 하역사를 모아 컨소시엄을 만들었으나 결국 사업권자 붕따우 조선소와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일본계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벽상건설 해외 수주 담당 임원으로 수주전에 참여했던 정인섭 하나에너지 대표는 한국이 산업구조상 일본보다 항만 운영 경쟁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가 ODA로 항만 개발 계획을 베트남 정부에 자문한 덕분에 일본계 컨소시엄의 정보력이 우리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뒤에서 베트남과 일본이 뭔가 딜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더 이상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미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소규모 투자로 부분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더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겠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단물이 다 빠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태로 베트남과 일본이 일베 연합까지 했었죠. 일베 연합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베트남에게 C19 국복에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2억 엔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 약 2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살짝 내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일베 동맹 커밍아웃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에서 이제는 손을 빼겠다 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태국으로 가겠다, 뭐 인도네시아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죠.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단물 쓴물 빨릴 대로 쪽쪽 다 빨리고 이제는 야, 일본 안 되겠네 하고 한국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반대로 한국하고 손을 끊고 이제 일본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베트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트남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반값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인데 지금 한국인이 안 가다 보니까 아예 다낭은 죽은 도시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다낭에 대한 뭐 영상 찾아보시면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들 다 문 닫고 땅값 반값 됐고, 지금 땅값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미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베트남에 가는 외국인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베트남으로 관광 가는 한국인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끝나서 자유롭게 뭐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도 예전처럼 한국인들 베트남 많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베트남의 관광산업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인들 베트남 정말 많이 갔어요. 가서 뭐 싸게 잘 놀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싸게 잘 논 게 아닙니다. 호구당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가서 우리가 제 가격에 제대로 된 서비스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비싼 돈 주고 제대로 호구당한 거죠. 유튜브에서 베트남 사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영상 나옵니다. 저도 베트남 가서 사기당하고 왔습니다. 뭐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뒤통수 치고 요렇게 뭐 날로 먹고 하는 거, 빼먹고 하는 거, 사기치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겠죠. 한국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35%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베트남 GDP의 28%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기업 하나가 베트남 GDP에.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베트남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베트남의 경제도 폭삭 주저앉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에 의해서 고도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는 한국의 박항서 감독에 의해서 성장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 관광산업은 한국인에 의해서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의 전반적인 성장에 한국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베트남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번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신남방 정책의 중심이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겠다라고 정책을 펼쳤는데 뭐 이번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단물 쓴물 쪽쪽 발리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나중에 일본에게 단물 쓴물 다 쪽쪽 발리고 다시 한국에게 사정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 베트남 여행 많이 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